자, 계속해서 교재 248페이지에요.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집약한계는 이윤 극대점이에요. 이윤이 100% 달성이 돼요. 가장 많은 지점이 되고요. 다른 말로 집약도의 상한선이죠. 반면에 조방한계는요, 정반대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즉 이익이 제로가 돼요. 다른 말로 집약도의 하한선입니다. 극과 극을 말해요. 그러면 집약한계의 조건은 바로 한계수입 이꼴 한계비용입니다. 반면에 조방한계 조건은요, 총수입 이꼴 총비용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경제학 용어죠. 한계수입은 영어로 MR이 돼요. 마지널 레비뉴 한계수입입니다. 한계비용은 MC가 되고요. 마지널 코스트 한계비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널, 한계자가 붙게 되면 무엇을 말하느냐? 얘는 바로 한 단위당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외곽지에 상가 건물을 지어요. 주로 외곽지 상가 건물은요, 주로 5층까지를 많이 짓죠. 5층요. 그러면 건축비가 들어가요. 상가 건물 짓는데 제곱미터당 건축비를 100만 원 잡을게요. 얘가 뭡니까? 단위당 건축비. 단위당 건축비 한계비용입니다. 얘가 바로 한계비용 MC가 돼요. 그러면 건축비는요, 1층을 지어나 2층 지어나 항상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얘도 100만 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한계비용, 단위당 건축비가 되고. 다음에 수익 따지자. 1층은요, 수익이 크게 발생하죠. 100만 원 주고 지었더니 수입은요, 140만 원 수익이 들어온대요. 1층은요, 임대가 금방 되잖아요. 집세도 비싸고 보증금 세고 권리금 세잖아요. 따라서 단위당 수입은 140이다. 이거 바로 한계 수입입니다. MR이 돼요. 당연히 1층은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수익이 많다면 그들은 2층을 또 지어야 됩니다. 2층은 1층보다 못하죠. 그래도 수입은 130만 원 잡을게요. 3층은 2층보다 못하겠지. 120이다. 4층은 수입이 110이고요. 5층은 100이 됩니다. 계속 2층, 3층 여전히 수익이 많습니다. 수익이 많으면 계속 더 짓는 거예요. 드디어 5층 되니까 한계 수익과 한계비용이 이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MR 이꼴 MC가 될 때까지 5층을 다 짓게 되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윤은 극대화된다. 집약 한계가 돼요. 그러면 6층을 더 지어볼까요? 만약 6층을 짓게 되면 건축비가 똑같이 100만 원 들어가요. 수입은 떨어지겠죠. 수입은 9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비용이 많자. 이러면요, 지을 필요가 없대 말입니다. 따라서 MR 이꼴 MC가 될 때까지 이만큼 짓게 되면요, 이윤은 극대화된다. 예를 말합니다. 다음에 조방 한계는요, 이익이 제로가 되는데 얘는 총수익과 총비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 어떤 건물을 총 비용 얼마 주고 5억 주고 건물을 샀대요. 5억 주고 사서 파는 것도 5억이 팔았대요. 똑같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이익이 제로가 된다. 조방 한계가 돼요. 여기까지를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도시 스포롤 현상입니다. 스포롤 현상은요. 쉬운 말로 무질서한 확산이죠. 더 짧은 말로 난개발. 난개발이 바로 도시 스포롤 현상인데요. 1번 의부터 봅니다. 스포롤 현상은 도시 성장이 밑줄입니다.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 밑줄. 자, 이것도 우리 시험은요. 장난칩니다. 어떻게 해야? 스포롤 현상은 무질서하고 규칙적 틀렸지. 불자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자, 이러한 스포롤 현상은 주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2번이죠. 원인은요. 주로 도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하니까 스포롤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죠. 저밀도 확산, 고밀도 확산, 비지적 현상인데요.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은 12대인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자, 서울이 있죠, 서울. 자, 서울하고 수도권은요, 아주 시가지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포롤 현상입니다. 만약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로 1층 건물이고 2층 건물이고 낮은 건물이죠. 얘가 바로 저밀도 확산. 그게 아니고요. 7층 건물이다, 8층 건물이다, 5층 건물이다. 건물이 높아요. 얘가 바로 고밀도 확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땅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주로 저밀도 확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도권은요. 주로 고층 건물 위주죠. 해서 우리나라는요. 고밀도 확산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지적 현상은요. 자, 빗자를 한문 보니까 한문이 날빗자를 날빗자. 날빗자인데 마치 개구리를 떠올리죠. 개구리가 어떻게 뛰어가죠? 펄짝펄짝 뛰잖아요. 개구리가 뛰듯이요.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건너뛰면서 확산된다. 바로 비지적 현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4번 특징 볼게요. 첫 번째, 스포롤 현상은 도심지보다는 외곽지 동그라미 주로 외곽지에서 무질서한 확산이 발생합니다. 외곽지. 그러면 스포롤 현상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무질서한 확산이기 때문에 지가는요. 표준적 수준보다 낮아요. 표준적 이하의 지가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스포롤 개념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3번요. 한계지입니다. 한계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번 의의부터 볼까요? 한계지란 자 밑줄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밑줄.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 바로 한계지가 돼요. 뭐 한계지 나왔으니까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한계지.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의 한 복판이 상업지역이죠. 좀 벗어나면요. 아파트가 많습니다. 주거지역. 좀 더 벗어나면 공장이 많잖아요. 공업지역입니다. 좀 더 외곽지는 농지가 많죠. 그래서 농지지역입니다. 가장 멀리 자 임야가 많죠. 임지지역입니다. 테두리가 몇 개? 5개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테두리입니다. 자, 한계지는요. 택지형의 최원방권 토지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테두리죠? 몇 번? 3번.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는요. 조상공까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3번까지 테두리. 얘가 바로 한계지입니다. 한계지는요. 택지의 최원방권이에요. 택지하고 관계 있으니까 한계지는 농지하고 임지하고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따라서 한계지는요. 농경지와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자 한계지역이 되면요. 지하철을 건설했는데요. 지하철 종점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가 점점 커져 나가죠. 커지면요, 지하철이 연장이 됩니다. 자꾸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면요, 한계지가 이만큼 더 연장이 되고 한계지가 더 도시가 성장하면서 커지겠네요. 한계지가 확대가 돼요. 택지화되었잖아요. 따라서 한계지는 주로 농경지가 용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지하철 연장을 해요. 교통수단을 초월해서 점점 연장되고 뻗어나갑니다. 택지화되었죠. 땅값 얼마 할까요? 300만 원 잡을게요. 평당 300이다. 아직까지 여전히 바깥에는요, 농지, 임지잖아요. 농지, 임지 땅값 얼마더라? 평당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계지와 주변 농지, 임지는요, 지가 차이가 10배 차이죠. 현저한 차이가 생깁니다. 현저한 차이. 이런 차이를 바로 단절 지가라고 불러요. 따라서 한계지와 주변 농지, 임지는 현저한 지가 차이, 단절 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2번 한계지 특징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계지는 농경지 등이 용도가 전환되면서 대부분 개발되면서 확대가 되고요. 2번요. 한계지는 택지 가격과는 관계가 되지만 밑줄입니다. 농경지와는 무관합니다. 4번요. 단절지가 현상 밑줄. 5번요. 한계지는 대중교통을 추구해서 점점 외곽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시험은요. 출제는 6번을 가장 좋아요. 밑줄 하세요.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도심에서 더 멀리 위치한다. 자가가 뭐죠? 우리 집. 차가는 뭐죠? 새들어 사는 집이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우리 집이 있다면요. 아무리 멀어도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자가 한계지는 멀리 위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새들어 산다면 같은 곳이면 멀리 갑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차가 한계지입니다. 따라서 차가보다 자가 한계지가 더 멀리 위치한다. 여기까지를 확인하시고요. 이용활동 마치겠습니다. 목차 02번 넘어가죠.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개발은요. 1번 보게 되면 공적 주체가 주로 제1섹터가 되고요. 사적 주체가 제2섹터가 되고 제3섹터가 바로 제3개발인데요. 제3섹터만 밑줄. 제3섹터는요. 1번 보게 되면 쉬운 말로 정부 민간 공동개발입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을 제3개발, 제3섹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부 민간 공동개발 제3개발이 최초로 시행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3개발 아시겠죠? 2번 내려가요. 부동산 개발 과정 7단계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요. 이미 12회 때 그리고 25회 때 순서를 2번 물었거든요. 원래 재탕 어려워요. 그래서 7단계 순서는 여러분이 차근차근 순서만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종류가 법, 시비 세 가지죠.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 시비 세 가지인데요. 자, 이런 위험들은 줄이 되겠죠.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밑줄입니다.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시장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 최대 가격 보전계약을 체결합니다. 까지를 연결하시고요. 4번 내려가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8번 출제되었고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앞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요. 항상 A급입니다. 그러면 아래 흐름이 있죠. 자, 2단계 순서와 5단계 순서가 나와요. 5단계 순서는 암기했죠. 어떻게? 지시성 타자. 그래서 5단계가 지시성 타자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 지시성 3개 묶어서 시장 분석이 되고요.
타자 2개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5단계 순서가 먼저 나오죠. 바로 지시성 타자를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주세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입니다. 얘가 특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시장 분석은요. 1번 보게 되면 지역시장 내에서 특정 부동산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은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세 번째요. 시장성 분석은요. 3번 보게 되면 3번 밑줄입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매매 적어주고 임대 적어주고 매매와 임대성을 분석하면 바로 시장성 분석입니다. 수요와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이고 매매와 임대 여부를 분석한다. 시장성 분석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돼요. 5번 보게 되면요.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은요. 1번 보게 되면 수익성 동그라미. 그래서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은요. 2번 보게 되면 자, 순평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요거 수익률이죠.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개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지시성 타자 보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2번 보게 되면요. 부동산 개발의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입니다. 2단계를 물어요. 당연히 순서는요.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표를 보면서 시장 분석은 1번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서 밑줄입니다. 채택 가능성 밑줄,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면 시장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의 내용은요. 항목 5개 있죠. 첫자 보고 암기했죠. 직원, 부수공, 5가지죠. 지역 분석, 걸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5개 분석입니다. 이어서 경제성 분석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자, 특정 개발 사업의 밑줄입니다. 수익성 분석, 수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내용 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 있죠. 2번 밑줄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 분석 밑줄. 즉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면 세후가 나오잖아요. 이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순평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개발을 결정합니다. 다음에 목차 5번 내려가죠. 부동산 개발의 유형입니다. 자, 가로 1번 동그라미입니다. 공영개발. 우리 시험은 2번 나왔고요. 공영개발의 의의를 보게 되면요. 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밑줄, 공적인 주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고요. 또 밑줄입니다. 매수, 강제 취득 밑줄, 즉 수용 방식이죠.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한다. 공영개발입니다. 네 번째 항목, 장점. 장점을 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 모두 아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은 1번 택지 대량 공급 밑줄, 2번 계획적 토지용 밑줄 하시고요. 3번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되죠. 세 가지를 밑줄 하시고요. 괄호 2번입니다. 민간개발입니다. 얘는요. 그동안에 7번 나왔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A급이에요. 별표 2개 하시고. 목차 볼까요?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개발, 사업 위탁형, 다음 페이지, 토지 신탁형, 컨소시엄 구성형, 뭐 이외에도 자 등가 교환 방식 또는 신차지 방식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공사하고 모든 자금을 조달합니다. 따라서 장점 보게 되면요. 밑줄입니다.
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밑줄. 쉬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를 싹 바꾸어서요. 개발 이익은 모두 건설업자에게 귀속이 된다. 틀린 말입니다. 단점은요. 사업의 위험이 높다. 밑줄. 이미 가장 부담이 큰 사업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지주 공동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동개발로서 사업 위탁형이 있죠. 위탁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에 토지 신탁형이 있죠. 신탁 동그라미. 자, 요 양자의 차이점은요. 사업 위탁형은 사업만 위탁하니까 등기를 안 넘기잖아요.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2번 밑줄입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명의 밑줄. 다음 페이지요. 토지 신탁형은요. 신탁자가 붙게 되면 등기를 넘겨준다고 했죠. 따라서 2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 밑줄. 신탁 방식입니다. 다음에 건소시험 방식은요. 1번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사업의 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의 보완을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법인끼리 연합으로 공동으로 건소시험을 구성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별도로 이제 여백에다가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두 가지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땅을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건물 지어서 이 건물을 토지와 가격 서로 나누어 가진 방식이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자, 수수료를요. 건물의 일부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물 변제. 그래서 수수료를요. 건물의 일부를 받으니까 대물 변제. 건물로 수수료 받았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를 변제받았기 때문에 따로 개발업자는요.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차지 방식입니다. 신차지 방식은 땅을 차지, 빌려서 개발하죠. 결론은요. 계약 기간이 종료, 계약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요. 땅을 차지, 빌려서니까 토지는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합니다. 반면에 건물 있죠. 건물은 개발업자 거니까요. 건물은 어떻게 양도하죠? 시가로. 그래서 시가로 양도합니다. 건물도 무상하면 틀린 말이고요. 시가로 양도한다. 여기까지만 추가로 아시면 돼요. 6번 내려가죠. 6번 보게 되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최근 시험은요. 여기서 자주 나와요.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약어가 4개 나와요. 1번 BTO 방식, 2번 BTL 방식, 3번 BOT 방식, 4번 BOO 방식입니다. 그럼 이 약어들은요. 단어 보고 단어만 떠올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단어 떠올려볼까요? 1번 BTO 방식은 B는 뭐? 건설, T는 이전, O는 운영. 이렇게만 떠올리시면 돼요. 2번요. BTL 방식은 B는 건설, T는 이전, L은 임대라고 떠올리면 되고요. 3번요. BOT 방식은 B는 건설, O는 운영, T는 이전. 4번요. BOO 방식은 B는 건설, O는 소유, O는 운영. 이렇게만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의 흐름을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봅니다. 문제. 문제가 258페이지죠. 258페이지. 자, 기출문제 봅니다. 3번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고 한다. 시장이 불확실하면 시장위험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2번요. 보존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밑줄입니다. 노후 불량화 밑줄. 노후 불량화되면요. 노후화되면 수리하고 복구하죠. 그래서 수복 재개발입니다. 보존 재개발 틀렸죠. 수복 재개발 설명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요. BO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운영 동그라미 O가 나왔잖아요. 사업이 종료하면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합치니까 BOT 나왔죠. 맞는 말입니다. 4번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요. 공법적 용어니까 차근차근 확인하시고요. 틀린 답은 2번 내용 들었습니다. 다음에 목차 문제 4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못습니다. 23회 때 나왔고요. 자, 이 문제 보시면서요. 문제가 박스죠. 박스에서 항목 5개 집어넣어요. 부동산 개발은 이런 박스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박스가요. 자, 하나씩 봅니다. 기업번 부동산 개발이란. 자, 개발의 의의는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고요.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서 개발 정의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세 줄이 있죠. 부동산 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만 단서를 밑줄 하세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재배된다. 밑줄. 시공은 개발해서 재배가 돼요. 시공 재배. 그러면요. 조심하세요. 시공은 포함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공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재배가 돼요. 개발해서.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 안 됩니까? 시행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죠. 시행된다 틀렸죠? X. 디귿번 흡수련료 지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과거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니죠. 반드시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 예측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미래 예측이 빠졌죠. 틀렸습니다. 네 번째, 개발 사업에서 법률적 위험은 지역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 맞습니다.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을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미음번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 업체에 따라서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채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역번, 리얼번, 미음번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7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5회 때 나왔죠. 1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한다. 자, 작년 1년 동안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요.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흡수율 분석이죠. 흡수율 분석. 바로 1번 틀렸고요. 자, 2번, 3번 묶어주고 요 지문이 잘 나온다고 했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입니다.
2번요. 시장 분석은 특정 분선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은 시장 분석 맞습니다. 3번요. 시장성 분석은 시장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요. 시장성 분석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개발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순서죠.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다음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때 2단계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한마디로 개괄적인 분석이죠. 따라서 개발사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개괄적으로, 계략적으로 분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0번 볼게요. 10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보전한다. 맞습니다.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호에 따라서 각각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지분을 가지는 방식 맞잖아요. 이때는요.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했죠. 왜? 건물의 일부를 이미 팔았잖아요.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요. 사업 수탁 방식은 똑같은 말로 사업 위탁 방식이죠. 수탁이나 위탁이나 해석을 같이 하시고요. 위탁, 수탁자가 보기에는 등기가 안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등기가 안 넘어가니까 사업 전반은 토지 소유자 명의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틀렸습니다. 개발 지분은요. 토지 소유자가 전부 가져가요. 전부 가져가고요. 개발업자는 공유할 수가 없죠. 개발업자는 오로지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업자는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요. 토지 신탁 방식. 신탁자가 붙게 되면 등기가 넘어간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이전된다. 맞습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 약정에 의해서 수익정권, 즉 신탁정권을 발행하여 이 수익정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끼리 서로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가 있다. 컨소시엄 방식이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문제 15번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때 나왔네요. 1번요. 자, 공공개발은 제2섹터 개발으로 한다. 잠시 보류하고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한대요. 이 문장은 뭐죠? 정부, 민간, 공동개발이죠. 정부, 민간, 공동개발은요. 자, 맨 앞에 보시면 공공개발이 아니고 제3개발. 제3개발이죠. 또 제2섹터가 아니고 제3섹터를 말이에요. 따라서 정부, 민간, 공동개발은 자, 공공개발 제2섹터 틀렸고요. 제3개발, 제3섹터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준공 동그라미 건설 B가 나왔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수익 동그라미 수익이 바로 운영 O를 말해요. 일정 기간 경과에 시설의 수익을 국가 등에게 귀속한다. 귀속 동그라미가 이전 T를 말해요. 합하니까 어떻게 되죠? B, O, T. 따라서 틀렸죠? X입니다. 3번요. BTO 방식은 자, 사업자가 시설을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T가 나왔죠.
해당 시설을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 동그라미 합치니까 BTL이죠. BTL이니까 틀렸죠? X. 4번요. BOT 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한다. 귀속 동그라미. 이전 나왔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하여 운영권을 가진다. 운영 동그라미 합치면요. BTO죠. BTO니까 틀렸죠. X. 5번요. BOO 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고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소유 동그라미, 운영권 운영 동그라미 합치면요. BOO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문제 18번은요. 관리거든. 관리는요. 개발 다 마친 다음에 따로 봐야 됩니다. 잠시 보류하고요.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 272페이지요. 272페이지. 문제 4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그러면요. 2번, 3번 먼저 볼게요. 2번, 3번. 2번요. 직주 접근이 나오고 3번 직주 분리가 나와요. 3번도 우리 시험은요. 4번 출제되었어요. 직주 분리. 자, 직주 분리는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둔대요. 직장은 도심지가 있고요. 주거지는 외곽지에 멀리 둔대요. 그러면 직주 분리는 왜 나타날까? 이유는요. 도심지 환경이 악화되면 외곽지로 멀리 나가려고 하잖아요. 도심지 땅값이 너무 비싸면요. 외곽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직주 분리는요. 교통의 발달일까요? 교통체증일까요? 교통이 발달되면 외곽지로 나는 게 수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직주 분리가 돼요. 그러면 유의할 점은요. 직주 분리 나왔죠. 자, 직주 분리 결과입니다. 결과. 자, 결과가 뭐냐? 바로 도시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이다. 여기서 도시 공동화 현상은 도심지가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도시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진대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서울이 있죠. 자, 내려가면요. 성남에 분당이 있죠. 판교가 있죠. 판교는요. 신도시인데요. 자족도시입니다. 반면에 분당은요. 자급자족반은요. 서울로 다 출퇴근하잖아요. 얘가 바로 도시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다 일어나면요. 서울로 출근하죠. 그러니까 강남, 여의도 또는 시청이다. 다 출퇴근합니다.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자, 주간, 야간 인구세가 현저하게 차이나고 저녁에 잠만 자죠. 잠만 자니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배드타운, 침상도시가 돼요. 따라서 자, 얘가 바로 공동화성, 즉 직주분리 결과가 됩니다. 자, 얘가 바로 지문 3번인데요. 자, 직주분리의 원인은요. 도심의 환경 악화 맞습니다. 도심지의 고집가 맞습니다. 공동화 현상은요. 원인이 아니고 결과죠. 결과니까 빼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자, 직주분리의 정반대가 2번입니다. 직주접근.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 둔대요. 그러면 직주접근하게 되면요. 직주 접근의 결과는요. 바로 도심지의 고층화 현상입니다. 도심지가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어서 고층 빌딩 들었으면요. 다시 도심지로 모이잖아요. 직주 접근입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도시 회춘화 현상입니다. 도시 회춘화 현상도요. 13회 때 한 문제 나는데요. 자, 단어를 다시 해석하면요. 전문 용어는요. 도시 회춘화 현상은요. 똑같은 말로 도시 재생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도시 재생은 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런 도심지로 사람이 또 모이잖아요. 얘가 직주 접근입니다. 그러면 2번 볼까요? 직주 접근은 교통의 발달 바로 틀렸죠. 교통체증.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면요. 도심지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도심지의 고층화 현상을 초래한다. 교통 발달 틀렸고 교통체증이죠. 1번 올라가요. 도시 회춘화 현상은요. 직주 분리입니까? 직주 접근입니까? 직주 접근이죠. 따라서 도심의 아파트가 고층화됨에 따라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 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층으로 유입 대체된 현상이다. 이러면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졌죠. 그러면 주택의 상향여가와 관계된다. 맞네요. 정답 1번입니다. 4번 볼게요. 도시 확산, 스프롤 현상은요. 도시의 중심 업무지구에서 나타난다. 아니죠. 도시 외곽지. 주로 외곽지에서 무지유산 확산이 나타납니다. 외곽지가 되겠죠. 틀렸고요. 5번요. 토지의 집약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토지가 절대 부족하다. 부정성, 지가 상승, 경영효율의 감소 틀렸죠. 경영효율이 증가되면 집약도를 높이잖아요. 따라서 감소 틀렸죠. 경영효율의 증가라고 고쳐야 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고요. 자, 문제 6번 봅니다. 한계지. 한계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각 한계지의 지가와 도심지의 지가는 서로 택지를 말하죠. 서로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 즉 관계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한계지의 지가 수준은 농경지 지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틀렸고. 3번요. 한계지는 초기는 용도가 바뀌니까 지가 상승이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틀렸죠. 4번요. 차가 한계지는 자가 한계지보다 더욱더 원방권 멀리 위치한다. 단어가 바뀌었죠. 자가 한계지가 차가보다 멀리 위치하죠. 단어가 바뀌었고요. 5번요. 한계지는 자가용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추구해서 연장이 된다. 자, 대중교통수단은 맞는데요. 자가용은 아니죠. 자가용이 아니고 주로 철도나 지하철이죠. 철도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축으로 점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문제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